글로벌 자산운용사죠. 반예크가 아발란체 ETF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그냥 ETF가 아니라 스테이킹 ETF, 즉 수익을 줄 수 있는 스테이킹 ETF로 변경해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사실은 재무부가 스테이킹 ETF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했었죠. 그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게 블랙락에서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예크가 아발란체에 스테이킹 ETF를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일반 ETF를 신청한 것과 스테이킹 ETF를 신청한 거는 사실은 기관의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이나 기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기관이나 기업이 유휴 자금을 잠시 쉬는 자금,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세 달이 됐건, 다섯 달이 됐건, 길면은 뭐 6개월 이상 1년이 됐건, 그런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일부는 보험사 같은데 이거를 말하자면 스테이킹 시키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같은 게 1, 2%, 증권사도 한 2%, 보험사도 2% 정도의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 외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요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뭐 개인에게는 안 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뭐 몇백억, 그죠? 몇천억 혹은 몇 조를 예치했을 때 한 2%, 1%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죠? 1조만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거의 200억, 300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ETF는 기관이 기업이나 기관이 ETF, 암호화폐 ETF를 구매를 해도 이런 스테이킹상의 이득이 없었어요. 그냥 그거 자체가, ETF의 어떤 지수, 그 다음에 가격 차이, 이런 걸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였다면, 이제는 스테이킹을 시켜서 차액을 노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스테이킹만 시켜도, 다른 금융권에 넣는 거 이상의, 어떤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요 스테이킹 공급자로 코인베이스 크립토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4%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스테이킹 ETF로 아발란체 ETF로 스테이킹 ETF로 수정해서 다시 넣었다는 거.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넣었을 때, 아발란체를 수탁하는 그 기관은, 뭐, 제일 유명하죠. 앵커리지 디지털이랑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이 두 군데 수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발란체 보유량의 최대 70%를 스테이킹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부분, 안정적으로. 이 부분. 이래서 이제, 이게 틀린 게,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 ETF가 돼버리면, 같은 조건이면 스테이킹 ETF는 듣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스테이킹 ETF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전체적으로 기관, 기업들의 ETF로의 자금 유입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테이킹 ETF로 수정해서 다시 신청한 것은 되게 잘한 거다. 신의 한 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아발란체가 ETF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더 높였다, 객관적으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